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지금 야당의 그 탄핵 폭거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 이제 국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면서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윤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 이런 상반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이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매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네, 또 진술 말미에는요, 애국가를 직접 읽기도 했거든요. 그 모습도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역사적 비상계엄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현실적 망동이었지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예, 박대변인님, 그러니까요.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장은 이전의 비상계엄과는 확실히 다른 계엄이다. 그리고 이 계엄은 야당에 대한 야당의 줄탄핵, 그리고 폭정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반대로 지금 국회 측에서는 지금 80년대 이루어진 계엄과 똑같은 맥락이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최후 진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이 비상계엄, 야당이 저는 이 정권 자체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제 탄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통 정권이 처음 시작이 되면은 허니문이라 그래서 웬만한 어떤 예산이나 뭐 세제라든가 뭐 정부 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협조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당시 알박기 인사들 지금까지 정부 요직과 기관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야당이 정말 탄핵을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야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한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국가의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록 청구인 측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 측이 호소를 하듯이 원인 제공을 했던 또 야당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최후 진술을 전 진행하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도 최후 진술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또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기엔 15분 동안 저렇게 조금은 부적절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발언을 이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구호만 있지 법리나 이 사안에 대한 좀 구체적인 논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애국가를 읊조리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런 부분들도 뭔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줄 수가 있죠. 사실 저희가 그 여당의 지자체장들이 어떤 시위를 나가서도 그 애국가를 불렀던 것이 또 밈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그런 수단을 동원을 하는 건데, 과연 저 자리가 이 애국가를 그대로 읊기에 적절한 자리였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 애국가 뭐 읊조리는 게 죄예요? 그다음에 정치인이고. 네. 그다음에 보면은 상대편을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무슨 개몽됐습니다, 저는. 이거보다는 훨씬 낫죠. 구구절절하게 어떤 심정적으로 어떤 변론을 하는 것인데, 애국가 읊은 게 무슨 생뚱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대통령이 지금 야당 때문에 국정 운영하기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지금 최후 변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야당으로 나온 입장에서도 정청래 의원도 일정 부분 뭐 이렇게 소통이 못했던 것에 대한 유감 내지는 뭐 좀 소회, 이런 부분도 좀 밝혀줬으면 어땠을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는 정치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폭거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력으로 풀어야지, 군대를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푸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를 들으면 공부 못한 사람들은 시험 성적을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시험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해서 다음 기회에 잘 봐야 되는데, 상대의 어떤 경쟁하는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오니까 쟤가 나 공부하는 거 방해해서 그래. 그리고 틀림없이 외부의 어떤 사람들이 시험 답안을 가르쳐 줬을 거야. 부정선거일 거야. 부정시험이 있었을 거야.
이런 추측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합리화다. 자기 합리화죠. 합리화다. 그러니까 예. 망상이나 합리화 아니고서는 지금 정치로 풀 거를 물리력으로 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좀 제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 저도 사실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탄핵 심판도 받는 것이고 지금 또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겠죠. 그런데 그럼 민주당은 정치로 풀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국무위원들을 직무정지를 목표로 탄핵시키는 건 정치로 푼 것인가요? 또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국회 몫의 3인을 의도적으로 추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통위는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건 자꾸 이제 근원적인 문제는 한마디만 하시죠. 총선이라는 게 왜 있죠? 그러니까 왜 각 당이 국민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하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야당의 많은 의석수를 얻은 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서 의석수를 차지한 걸 부정선거라고 부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당에 대한 의석에 있어서 결정이 되는 구조예요. 국가 시스템이. 그러니까 폭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총선에서 성적을 제대로 못 받은 국민은부터 반성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할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계엄을 놓고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다소 좀 과격했다, 좀 무리했다라는 지적은 또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